안녕하세요. 오늘도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장례와 묘지에 관련된 범주 하에서의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염습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염습에서의 중요시 반영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명당 발전소에서 그 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에서 필요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모셔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염습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예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랜저가 생산되고 있죠. 그랜저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랜저에 필요한 엔진이 탑재되어야 시동도 걸리고 운행도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동이 되겠죠. 그러나 그랜저에서 필요치 않은 경운기 엔진이 탑재된다면 그랜저가 시동 걸릴 리도 없고 운행도 안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염습이라 함은 대한민국 묘지가 필요한 구성이나 소재로 모셔져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염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습을 구성할 때 그런 소재로 그런 구성으로 해서 묘지에 모셔야지 된다. 이 대전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전제 없이 염습하면 우리식이 아닌 거죠. 있을 수 없는 염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염습은 우리 후배님들께 요즘에 장례로 입문하시는 후배님들께 이 말씀은 꼭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 하냐, 왠고하면 우리 후배님들이 장례 과정에 염습을 직접 기획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디자인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때 제가 말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기획도 하고 설계하시면 도움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는 조선시대. 조선시대인데 고종 전때까지의 시대. 그 다음에는 근현대.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근현대. 다음에는 현대. 요즘이거든요. 1980년대부터 2021년대까지 현대의 염법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특징 소개를 통해서 우리 후배님들이 좀 더 한국스러운 염을 펼쳐내는데 설계하는데 도움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선 조선시대의 염법의 특징은 천지인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한국 땅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관이라고 해보자고요. 관은 무설정입니다. 관은 어떠한 의미 부여를 안 했어요. 다만 고인을 모시는 용도로만 쓰지 이 관이 연꽃처럼 제작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집처럼 제작하지도 않았어요.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괴짝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의 상징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연화관이다. 연꽃처럼 만들 관을 극락세계 연꽃처럼 만들었다 치면 명당으로 연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명당이라 하면 유교와 풍수지리의 결합체인데 그런 심리적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그곳에 연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기타 다른 상징을 부여한 관이 명당 묘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관의 상징이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다만 고인을 눕혀드리는 그 방법에는 의미가 있시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장의식구에서는 아니면 묘구, 장구
장의식구, 묘구에서는 상징은 사용하지 않았다. 왜? 명당 묘지가 큰 범주에서의 대상징에 속하기 때문에 상징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묘지나 장의식구를 보면 죄다 상징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이 대전제여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전통 이야기할 때면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요. 예서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가 조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를 듭니다. 주자간의 사례편람 적용하면서도 조선시대에 인용했거나 적용했던 사례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전제여야지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은 다른 거 조선시대는 다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던 시대예요. 묘지로 귀속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어야지만 되었다. 관까지 그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관 속에 덮여드리는 것은 천지인이라는 배열법이 특징이었다. 조선시대 염에서 무엇이 특징입니까? 라고 물으면 천지인 배열법이다. 다른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그 특징을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셔요. 뭐 칠성판을 썼다 아니면 오성매듭이다 이런 것까지를 우리 현대식 염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인 배열법이다. 천지인 배열법의 맨 하단은 칠성판, 맨 하단은 칠성판, 죄송합니다. 맨 하단은 쌀태운 숯, 그 다음은 칠성판, 그 다음이 고인의 몸체, 이렇게 해서 천지인 배열법으로 오셨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현대는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제가 장례나 묘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장례 문화의 대변혁기가 일제시대 이후부터거든요. 조선이라는 큰 유교 정권 하에서의 그 틀에 박힌 장례 문화에 한계가 있었어요. 나머지 우리 전통 무속이나 뭐 불교나 아니면 뭐 도교나 이런 문화가 장례의 전면에 나설 수 없었거든요. 뒷면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전면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무구가 장의식의 장구로 엄청나게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상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상여의 전체 모습이 대변혁을 해서 무구가 80% 이상 점령을 해버립니다. 염습에 반영된 곡갈도 아마 그때부터 그 전때 조선시대도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무구가 탑재되는 일제시대부터 아마 적용되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의 염습에 곡갈이 적용되어 오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이런 곡갈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실제의 곡갈이 사용되었거든요. 실제 곡갈을 제가 준비해 보았어요. 실제 곡갈이어서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이 크기로 제작해서 실제 염습에 적용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곡갈은 사용했는데 이런 곡갈이었고요. 이 곡갈은 장의식에만 반영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속 문화 아니면 전통 종교, 무교, 불교에까지 곡갈이 똑같이 전성되어 왔어, 개성되어 왔어요. 장의식, 무속, 불교 다 같이 옵니다. 똑같은 곡갈입니다. 같은 곡갈을 썼어요. 장례 모실 때도 이 곡갈, 무속 의식에도 이 곡갈, 아니면 불교 의식에도 이 곡갈. 그런데 이 곡갈은 제가 얼마 전에 불교 장례에서 스님 장례에서 적용하는 실제 곡갈을 모셔온 거예요. 이 부분, 이 곡갈님은 오늘날까지도 이 곡갈을 통해서 장의식을 하고 있어요. 스님 장례에 그 곡갈 실제
불구가 되겠습니다. 불구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꽃가를 적용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이 꽃가를 강조해서 모양을 낸다 이런 거보다 이 꽃가를 이용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측면이 강했어요. 모양을 통해서 상징을 부여한다 이런 건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장에서 한참 근무하던 시절에 선배님들, 아주 대선배님, 그때 당시에 대선배님들이 꽃갈 적용을 보면 묶기연법, 묶은 매듭에 이런 꽃갈을 12장 적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그 디자인으로서 이 꽃갈이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근현대고요. 현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꽃갈이 의미로서 사용되던 조선과 근현대의 꽃갈 의미로서 적용했던 천지인이나 근현대의 꽃갈이나 였는데 현대의 장의식에서 사용되는 묶기연법의 꽃갈은 그저 모양을 내는 그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도 마치 그 디자인이, 그 상이, 그 방법이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했던 것처럼 이름도 궁중염이다 라고 무분별함이 지나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민족이 그런 꽃가를 조선시대에 적용했던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고요. 그런 꽃가를 적용했다면 명당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장례하시는 후배님들께서 요즘에 꽃갈, 이런 꽃갈류가 많죠. 종이로 연출하시던 아니면 삼배로 연출하시던 이렇게 꽃갈을 통해서 많이 연출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위험성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례하시는 후배님들이 적용할 때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후배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인이 계셔요. 당연히 삼배옷 입으셨죠. 명당발전소로 가기 위해서는 삼배옷이어야지만 되고, 다른 옷은 일반 여민은 명당발전소로 갈 수 없어요. 명당발전소로 가면 가동이 안 됩니다. 마치 그랜저에 경운기 부속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3이어야지만 됩니다. 대체 불가원단이에요. 그러나 곽관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곽관장에서는 회곽, 목곽이 고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평상복 입으셔도 되지요. 그러나 관장이나 탈장 때는 삼배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국 풍수지리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삼배를 입은 고인이 계셔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 장례하시는 후배님들께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이라고 일단 우리들이 가설정 해보자고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천당 가셔야죠. 그분이 천당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례 지도사들은 염하는 과정에도 배려를 해드려야죠. 그런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걸로 믿고 우리들한테 위임도 주셨어요. 여기서 장례 지도사들의 꽃갈은 지금까지 현대에서 꽃갈을 적용해 오신 후배님들은 죄다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누구에게나 공이 같은 꽃갈을 씁니다. 이런 꽃갈에
불교라고 쓴다고 불교 꽃갈이 되고 기독교라고 쓴다고 기독교 꽃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 쓰든 뭐라고 하든 이 꽃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따라 작용합니다. 꽃갈이 가진 상징성에 따라 작용한다고요. 이곳에 십자가 그린다고 이곳이 기독교 꽃갈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광명진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진원을 상징 꽃갈에 적용시키든 아니면 연꽃을 적용시키든 어쨌든 이 꽃갈의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 십자가 넣는다고 그래서 기독교 꽃갈 될 수 없는 거죠. 꽃갈은 꽃갈의 상징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예, 목사님께 이렇게 연꽃이나 광명진원 꽃갈을 가지고 전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적용해서 염을 했어요. 묵기염을 했어요. 이 형상이 연꽃이랍니다. 완성되었을 때. 이 목사님 천당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당 못 가시잖아요. 광명진원으로 포위하고 연꽃으로 완전히 감싸버렸으니 천당도 못 가시고요. 명당도 못 가십니다. 한국 고인들은 기독교인이든 천중인이든 불교인이든 명당도 가셔야 되거든요. 왜 명당 못 가시느냐면 연꽃이 명당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징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식 묘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묘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무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가고자 하는 천당도 못 가셨고, 왜? 연꽃으로 포위해버렸으니까. 광명진원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으니까. 묶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뭐 고풀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별도로 무슨 의식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저 목사님을 특정 종교의 무언가에 의해서 묶어버려서 하늘나라 천당도 못 가시게 하고 명당으로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일을 우리 장례 주도사가 하셨다면 그것이 바른 설정일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기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어떻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배려가 우리식이면 더 좋겠고, 그런 부분을 후대에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염이란 명당 묘지로 갈 수 있는 부재로서의 한계 하에서 적용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벗어나면 우리식이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례하시는 후배님들은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염습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풍수지리 장묘 장례 관련한 내용 중에서 염습편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종료합니다.